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장애아동 발달 재활 관련하여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아동 발달 재활 현장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를 통해서 많은 선생님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보수교육 차원에서 계속 강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아동의 인지발달, 정서발달의 정석은 무엇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강의를 제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 강의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지정서 기억, 네, 인지정서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지정서 기억이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한다. 이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지와 정서와 기억은 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것을 심리활동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정신은 감각정신, 감정, 수동적 생각이 있고, 축적된 정신은 기억이 있고, 능동적 정신은 사고활동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능동적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 인지정서 기억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럼 인지발달과 정서발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러면은, 자, 우리가 기억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빵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빵에 대한 기억이 많아요. 이 기억은 지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억은,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부터 형성된 기억이 있겠죠. 많이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기억이 많겠죠. 또 많이 듣고 또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러한 기억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생득적인 기억도 있죠. 인간에게 본능적인 기억들, 이러한 기억이 있고, 또 인간이 생각한 것들은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또 인간이 느낀 것들, 감정적으로 느낀 것도 기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기억은 인간의 총체적 활동이 이렇게 축적된 게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사람의 행동도 기억이 되죠. 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도 기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빵에 대해서 기억이 많은 사람은 이 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빵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창의성까지 가졌다 그러면 창조적인 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사고의 유창성,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 이를 통해서 사고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창의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다 그러면은 창의성과 재능, 그리고 이 창의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착력, 굉장한 노력이 없으면은 영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은 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이 인지 활동은 다시 기억이 되고, 또 이 기억은 인간의 감정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빵에 대한 다양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엄마가 만들어준 빵에 대해서, 또 아빠가 만들어준 빵, 또 빵에 뭐 단팥빵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빵에 대한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또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억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우리의 인지와 또 정서의 영향을 끊임없이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거예요. 코미디. 그래서 과거에는 인지를 가지고 인지 능력, 지능을 측정했어요. IQ. 그 다음에 기억력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서, EQ, 감성적인 능력인 EQ를 측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서양 이론의 한계인 거죠. 인간의 인지와 정서와 기억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예, 그 각 분야에 따라 다른 거죠. 농구를 많이 한 사람은 농구에 대한 다양한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다양한 정서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지금 나와 있는 지능론 중에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그나마 좀 괜찮은 이론이고 제가 제시한 이론은 뭐냐면 개별활동지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탁구 운동지능이 높다 할지라도 탁구 전문가는 탁구에 대한 지능이 높다라는 거예요. 탁구 전문가가 야구에 대한 지능이 높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별활동지능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개별활동지능.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학문의 주권을 갖는 그러한 학자들이 많으면은 제가 하는 강의가 이상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 대학에서 도울이라는 그 선생이 강의를 들을 때 그 교수들이 강의할 때 아니 이 사람 이론은 이게 맞는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엔 틀렸어. 이거는 이렇게 발전시키면 더 좋아.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선 한 번도 듣지 못한 강의라서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대요.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그 학자, 자기가 공부했던 그 학자보다 그 교수가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학문의 주권이 있는 자의 강의와 학문의 주권이 없는 자의 강의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와 정서와 기억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인지 발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 속에 다양한 기억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인지에 영향을 미쳐서 인지적 능력을 온전하게 발달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억은 어떻게 형성이 된다 그랬죠?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부터 다양한 기억이 형성되겠죠? 이거를 서양 학문들은 감각통합치료라고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의 행동적인 기억, 운동 영역, 행동 영역으로 분리해놨죠. 그 다음에 인지치료, 정서치료, 또 기억을 가지고 치료하는 또 무의식, 프로이드의 무의식을 활용한 치료 방법들,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인지와 정서와 기억이 하나고 인지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억과 정서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정서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억과 인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지, 정서, 기억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한테 물어본다라면 과학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인지는 뇌세포들이 능동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정서는 뇌세포들이 수동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억은 뇌세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있는 뇌세포들이 능동적 연결을 하면서 인지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수동적 연결 활동을 하면서 이 정서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제가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 생각에 영향을 미치죠. 네, 과거에 일본에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할 것이고 부정적 기억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 생각을 할 겁니다. 그쵸? 또 이것은 이제 기억되죠. 제가 지금 일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친절한 일본 사람을 만나서 생각을 좀 달리했다. 이게 다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은 다시 정서에 영향을 미쳐서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재 일본에 대한 얘기만 들어도 부정적 감정이 느껴져요. 이건 다시 또 기억되죠. 그렇죠? 네,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연결돼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부터 치료가 돼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기억이라는 측면이 생각과 감정을 통해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정서와 기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 발달을 위해서 기억과 정서, 그러니까 이 기억의 뇌세포가 뇌세포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뇌세포들의 연결로 인해서 이게 인지 활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가 제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이 뇌세포라는 측면이 인간에게 이 뇌세포가 이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뇌세포를 자, 제가 한번 요거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제 뇌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뇌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뇌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뇌세포와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이렇게 뇌세포가 있으면은 또 뇌세포가 다른 뇌세포들과 연결망을 또 이렇게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여기 뇌세포가 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또 다른 뇌세포들과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뇌세포들이 요 뇌세포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요 뇌세포체에 바로 이제 인간의 기억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이 참 신기하죠. 이러한 기억이 이 A라는 뇌세포가 여기 있는데 여기 B라는 뇌세포에 B라는 기억이 있으면은 이 AB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AB라는 기억도 만들고 BA라는 기억도 만들고 이렇게 기억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C가 있으면은 얘도 여기 기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인 거예요. 여기 이미 뇌세포에 축적되어 있는 거고 이 뇌세포들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연결된다.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정신이 바로 능동적인 생각들이 되는 겁니다. 능동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뇌세포들이 연결되다가 갑자기 이 자극이 쭉 대뇌변연계로 전달이 돼가지고 인간의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의 뇌가 있으면은 이 안쪽에 대뇌변연계 뇌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대뇌예요. 여기가 대뇌. 그 대뇌변연계에 이 자극이 전달되면서 이 뇌에 신경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감정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정이 느껴지기 위한 이 자극은 인지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이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일부 다처제, 뭐 이슬람권 보면 일부 다처제가 있는데 거기서는 일부 다처제인 가정을 보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느껴지는데 만약에 한국의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 뭐 남편이 부인을 4명이 있다 그러면 어때요? 딱 인식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자극이 쫙 대뇌변연계로 전달되면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지라는 측면에는 거기에 다양한 그 사회 문화적인 그 기억이 사회 문화적인 관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딱 인식되는 순간 쫙 자극이 전달되면서 여기서 대뇌변연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죠.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정이 느껴지고 그 감정을 또 인식하게 되는 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인간의 뇌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와 정서와 기억은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장애아동 발달 재활하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계속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이어서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